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신용보증기금 인턴. 자, 인턴 자소 항목인데 되게 어려워. 3번, 4번 항목 보고 아니 이런 걸 물어봐? 약간 의아함도 있기는 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저 지원 동기. 이거 뭐야? 얻고자 하는 거, 얻고 싶은 거 뭐야? 돈이지. 근데 쓸 수는 없잖아. 돈을 쓸 수가 없어. 그럼 경험을 써야지. 어떤 경험이나 어떤 역량, 어떤 지식에 대해서 역량이래. 역량이 아니, 역량. 아니면 지식.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내가 이렇게 자소를 보니까 다들 엇비슷하게 쓰세요. 저 어떤 식으로 쓰냐면 이런 식으로 써. 뭐가 잘못됐을까 일단. 자, 한번 쭉 읽어봐. 우리 공공기관에 지원하신 분들이 공로처럼 쓰는 게 있지. 자, 그게 뭘까? 동방선장. 너와 내가 같이 크자. 그치? 자, 이거 아니면 뭐 이제 따뜻한 구명. 서민 구명. 뭐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게 잘못된 점이 딱 보여. 자, 뭘까? 우선 이거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대체를 해도 무난히 읽혀. 여기 중소벤처기업 넣어볼까? 읽혀. 너무 잘 읽힌다. 똑같아. 카카오뱅크는 오바야. 카카오는 아니다. 공기업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5천만 국민이 쓰지만 공기업은 아니다. 아니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다 맞아. 자, 기업 이름을 바꾸어도 무난히 잘 익힌다. 그러면 이상한 자소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뭐를 썼어? 봉사활동을 쓰셨어. 되게 선한 인재십니다. 선한 영향력. 좋아. 자, 이건 좋은데 나라면 봉사활동보다는 금융활동이나 재무회계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보다도 어떤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어떤 사회에 공적으로 좀 기여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좀 썼을 것 같아. 아니면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방성장을 추구하고, 이게 아니라 봉사활동 내용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썼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직업관을 갖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도 어디에 초점 맞춰야 돼? 어떤 기업 지원 성장에 좀 맞춰야겠지. 그러면 좀 더 신용보증기금에 특화된 자소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계속 자소서를 쓰는 게 결국엔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기관인지를 이해 못해서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내가 약간 쉽게 설명을 해주면,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적, 기업, 신용보증이라 그래.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신용보증재단이 있어. 두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이 있고. 즉 뭐 크게 세 가지라고 보면 돼. 뭐 다른 보증도 있어. 많은데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근데 뭐가 다르냐? 자, 앞에 신용 들어가고 앞에 기술 들어갔지. 당연히 기술을 통해서 기술력을 평가해서 보증을 해주겠지. 자, 이 점이 달라 일단. 그러면 신용보증기금하고 재단하고 DMI만 달라.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재단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다르냐? 여기는 보증 지원액의 90%가 소상공인이야. 근데 여기는 약간 법인 규모가 많아. 연매출 뭐 10억 원 이상 하는 곳들,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보면 돼. 우리가 우선 차이점은 알았어. 그러면 보증이란 게 도대체 뭐냐?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런 말 가끔 하잖아. 보증 좀 서달라. 가끔 하진 않지. 가끔 하면 친구가 아니지 이제. 그러한 보증이라는 게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 크게는 위탁 운영이랑 직접 보증으로 나뉘는데, 위탁 보증 같은 경우에 은행하고 연계해서 해주는 보증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직접 보증 같은 경우에 일반 보증이 있는데, 이것도 보증 상품이 다양하게 너무나도 많아. 그 보증 상품은 어디에 가면 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떤 보증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쫙 열거가 되어 있어. 근데 그냥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신용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고도의 신용평가 체계라는 게 있겠지. 이게 아마 15등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엄청 세분화되었고 완전 고도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평가라고 보증률을 결정을 하겠지. 자, 이런 식의 고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 은행은 어떻게 했어?
담보 능력도 부족하고 자금 조달 규모도 약간 작은 기업한테 쉽사리 대출을 해줄 수가 없겠지. 근데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면 은행도 리스크를 좀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또 해주는 게 어떤 법인이 있다고 쳐. 근데 내가 대표야. 대표도 보증을 서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업이 망하면 대표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연대 보증을 면제해줘. 그럼 나도 자금 규모를 조달을 할 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지. 대신에 문제점도 있겠지. 뭐겠어. 내가 보증 안 해도 되니까 안 갚아야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책임을 도외시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 현황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아주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되나 그걸 보도록 하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와 얻고 싶은 점을 묻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누면 되겠지. 앞에는 지원 동기 쓰고 뒤에는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 뭐 이거 300자로 써도 되고 300자. 뭐 이렇게 나누는데 250자, 350자 이렇게 나누면 돼.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좀 더 할애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내가 정말 신용보증기금 이 기간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고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더 구체화돼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냐?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어. 우선 첫 번째로, 자, 신용보증기금이 가진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역량이라는 게 있겠지.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결국에 인턴으로서 얻고 싶은 점까지 지원 동기에 다 때려 박아버려. 근데 여기 글자 수가 600자야. 지원 동기에다가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버리면 이 부분을 나중에 쓰기가 쉬워. 글자 수 부족한 걸 좀 극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지. 첫 문장부터 읽어보면 금융경제를 좀 공부한 친구구나. 연관성이 있어. 쭉 읽어보니까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는데 자, 이렇게 느낀 부분은 누가 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하고 있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출합니다. 뭐 자금 지원, 사각지대, 고도의 신용평가체계. 근데 이런 키워드들이 다 뭐야? 신용보증기금과 연관이 되어 있는 키워드라서 실무진들이 읽기에 좀 더 익숙하게 읽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이러한 경쟁력 바탕으로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이란 큰 그림을 그리는 신용보증기금의 시각을 배우고 얻고 싶은 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하나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 체계를 올바르게 학습하여 전문 금융인으로 한번 내비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앞서 언급을 했지 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얻고 싶은지. 그러면 이 부분을 뒤에 문단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표현을 하면 600자를 풍부한 내용으로 채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기술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관점 말고도 더 많아.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관점으로 또 써볼 수가 있냐? 간접 경험을 통한 깨달음. 신용보증기금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자, 이것도 읽어보면 이 친구도 금융 관련 되게 좋아하나 보네. 과목을 통해서 기금의 역할이 중요해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어. 어떤 식으로 땡땡땡을 하면서 내가 왜 땡땡땡이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냥 넣으시라고. 이 문장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되지만 너무 베끼면 안 되지. 그렇다고. 약간만 변형을 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뒤에 내용은 뭐야? 시험보증기금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라든지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 내용, 이 용어 조금 있어 보인다. 약간 신용보증기금 실무진들을 보기에 좀 익숙하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을 좀 더 꾸역꾸역 넣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독성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라 써?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어떠한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된다고? 다음과 같은 인터넷 배움을 얻으며 뭐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근에 하는 이슈들을 언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기술하면 되겠죠. 세 번째 관점. 자, 이렇게나 많은 관점으로 써볼 수가 있어. 세 번째는 직업 간 일치인데 신용보증기금이 최근에 시행한 이슈에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거야. 사회적 경제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마련했어요, 이번에. 그다음에 ESG 채권을 발행하는 신용보증기금을 보며 공적 분명히 나아가야 될 근본적인 방향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이 약간 길기는 한데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빨리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금융 과목을 이수하며 재무평가만 올바른 가치평가와 스케일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누가 극복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극복을 하고 있지.
아, 이런 한계가 있는데 누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이 극복을 해주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원한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 썼어? 우량 기업을 새로운 관점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배우고 땡땡했던 저의 경험을 활용하여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신에 지원했습니다. 이 문장도 약간의 길긴 하는데 제가 이걸 다시 재첨삭을 한다면 이 경험을 좀 더 부각을 시켜줬을 것 같아. 내가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좀 더 기여가 가능합니다. 라고 짧게 기술을 한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알고 있어야 되는 점을 인터넷 통해 얻고자 하는 바로 꾸역꾸역 넣어주면 되겠죠. 예. 근데 이 세 가지 관점을 읽어보니까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구명 과목을 이수했다. 내가 너무 얍삽한 지원 동기를 갖고 온 것 같은데 나는 금융 과목 들은 적도 없고 재무 회계를 들은 적도 없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 고객 지향으로 뭐 초점을 맞춰도 되겠지. 고객 지향이 왜 중요하냐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용어가 어렵고 금융 상환이라든지 뭐 이율이라든지 보증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어렵잖아 고객이 듣기에. 근데 고객 관점에서 쉽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 그러면 나는 이러한 역량이 있고 이러한 정신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왔다라는 거 언급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기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뭐 알바 경험이나 뭐 유통 현장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어떤 경험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쉽게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런 경험들로 쓴 예시는 어디에 써? 사우치티닷컴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인턴으로서 얻고 싶은 점. 자, 근데 이걸 쓰려면 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겠지. 자, 크게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기업 재무제표나 특허 보유 여부, 세금 납부 현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증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 주채무 상환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에 관한 업무도 진행을 한다는 거. 예. 인턴이지만 거의 실무에 가까운 일을 해. 하지만 누구든 인턴 업무를 배우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신감 있게 썼으면 좋겠고, 자, 이 세 가지 관점에 근거해서 어떤 점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뭐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이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사우치티닷컴이 이거보다 더 많은 관점에 대해서 써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의 재무나 비재무를 평가를 해서 보증률을 뭐 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시각도 얻을 수 있겠고 그런 지식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자, 고객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나 고객 대면 역량 아니면 고객 관점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역량, 뭐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기술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한단 말이야. 보증률을 상출한다든지 어떤 연장이나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할 때 신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활용 방법이나 보증 상품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지식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이 가능해.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한번 예시를 작성해 볼 수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보증률 산출의 근거가 되는 요인이나 정보들을 바르게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얻고 싶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 이걸 왜 얻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했어. 그 이유가 뭐야?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런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뭐를 썼어? 이 얻고 싶은 점을 위한 나의 어떠한 노력,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떤 점을 얻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나는 정말 글자 수가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이거는 굳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관점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도 제가 좀 땡땡땡으로 채웠는데 이 땡땡땡도 여러분들이 좀 이용하시기 좋으시라고 가져온 문장이니 참고로 해보시고, 자, 이건 한번 쭉 읽어보니까 고객 지향, 뭐 고객 응대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 같은 구도입니다. 이게 왜 이러한 점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식의 구도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관점 말고도 다른 관점도 있어요. 내가 가진 강점도 약간 언급을 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나는 A 활동을 통해서 땡땡땡한 강점을 갖고 있지만 땡땡땡한 영역에서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턴 기회를 통해서 땡땡땡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어떤 실무 역량을 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살짝쿵 나의 강점과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이 친구가 정말 어떤 예비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로드맵을 꿈꾸고 있구나. 어떤 일관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역량, 뭐 예를 들면 실무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신용 보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채우고 싶다. 아니면 비재무적인 평가들, 아니면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이유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지식도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런 식의 접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아닌 3번입니다. 자, 2번은 어디 갔냐? 2번은 2번에 넘길게요. 사실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3번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 항목이 있는데 저수 항목이 거의 300자야. 너무 깁니다. 저수 항목이 더 길어. 이거보다 길게 써야 돼요. 몇 자 써야 돼? 자, 900자 써야 됩니다. 자, 근데 막 숫자 나오고 막 부시화 나오고 내가 금융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금융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이거는 좀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시험보증기금의 어떤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면서 평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어렵게 꼭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확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부실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 리스크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도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건 것 같은데, 뭐 인턴 입장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의사 결정자들, 우리 임원진들이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 차원에서 좀 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의 방향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느냐? 자, 우선 그 방법부터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도입부 시험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 포증 현황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문장 정도.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길면 안 돼. 짧아야 돼. 요약. 크게는 한 문장만 써도 돼요. 이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쓰는 어떤 본질적인 건 당연히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좀 더 초점 맞추시고, 자, 두 번째로는 그 다음 문장에다가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죠. 부실 사고율이 증가하거나 대위 변제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부실화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돈을 안 빌려주면 돼. 사실 이거는 운영배수라고 있어. 운영배수.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할 수 있는 운영배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뭐 학계에서는 10배수가 적정하다, 어느 누구는 뭐 20배가 적정하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20배를 넘어가면 사실 위험해.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운영배수를 줄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간단하잖아. 그리고 앞에서 논리가 뭐였어? 이미 확대 공급을 하고 있고 계속 확대 공급을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될 줄 몰랐던 거지. 계속 장기화되다 보면 부실화가 발생할 수 없는데, 운용 배수를 좀 조절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논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 말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누는 어떤 기업 선별 기준들이 있더라고. 우량 기업, 한계 기업, 뭐 좀비 기업, 뭐 영업 적자가 3년 연속 적자가 나거나 뭐 그런 기업들을 뭐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좀비 기업 같은 경우라고 보기엔 그렇고, 창업 기업들 자본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이건 사실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하고 점프업하기 위해서는 계속 자본이 들어가 줘야 되는 상황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올바르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 제외는 시키고 우량과 한계 기업을 좀 더 선별을 하고 보증률을 차등 적용시키고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거기에 대한 좀 더 차선책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거나 유망하거나 아니면 사양 산업에 따른 차등 적용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리스크를 경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사실 이미 하고 있을 거예요. 고도의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신용 대출 상환 리스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데이터 총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적용. 이게 뭐냐면 이번에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대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지. 그 서류들을 데이터로 제출하는 거야. 그럼 이 데이터들을 다른 공공기관들도 같이 공유를 해. 다른 은행들도 같이 보겠죠. 그러면 이게 왜 좋냐면 기업의 어떤 비정형적인 데이터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기업 역량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근데 부실화가 방지하는데 부실화에서 핵심 원인은 뭐냐면 불확실성이야. 그렇지?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실 잘 알면은 이 기업은 정말 탄탄하니까 잘 갚을 거야. 그럼 부실화가 별로 걱정이 되진 않단 말이야. 근데 그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확실성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면 그나마 고도의 신용평가 모형도 더 개발을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데이터 통장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는 거, 홍보도 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부실화 방지가 될 수가 있다. 자, 네 번째로는 뭐야? 기업의 재무나 비재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담당자, 이 대표가 상한 의지가 있는가? 이건 몰라. 심리적인 거잖아. 근데 뭘로 볼 수 있겠나? 일단은 연대 보증이 면제야. 면제기 때문에 갚을 의지가 있겠어 없겠어? 뭐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통장 사본이라든지 자금 사용 내역서라든지 주부주 명부들, 이러한 상한 의지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받아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를 한다면, 여기는 좀 더 뭔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상한을 좀 더 요구해야겠다. 주체무 상한을 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 말고도 다른 관점들도 많이 있는데, 자, 내가 여기 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 내가 업무를 해야지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들도 한번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을 했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관점 말고도 뭐 2번이라든지 4번 내용들 같은 경우도 4572.com에 더 자세하게 풀어놓았고 합격 자소서도 올려두었으니까요. 시험보증기금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4572의 자소서 엄마와 노그맨이었습니다.